네, 안녕하세요. 적중 고수의 관심 종목 김도원입니다. 코로나 바이러스 공포로 인한 하락과 경제 지표 호조로 인한 상승이 매일같이 반복되고 있는 장입니다. 자, 오늘 국내 증시는 양지수 동반 상승 흐름을 보이고 있는데요. 자, 오늘 장은 또 어떻게 대응 전략을 세우면 좋을지 매일 오전 10시 50분 저희가 이데일리온의 대표 주식 고수 두 분과 함께 여러분들의 주식 투자를 도와드리겠습니다. 자, 종목 상담이 필요하신가요? 여기 보이시는 번호 샵 3772번으로 상담 문자 보내주시면 되는데요. 한 건당 100원의 유료 문자고 종목명과 매수가, 비중 적어서 지금 바로 보내주시면 저희가 잠시 후에 방송을 통해서 상담 도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상담만으로는 부족하시다고요? 조금 더 자세한 주식 정보가 필요하시다고요? 그것도 고민하실 필요 없습니다. 노란통 메신저 고수의 관심 종목 오픈 채팅방으로 들어오시면 더 다양한 무료 정보들 얻어가실 수 있고요. 또 혹시나 이 오픈 채팅방 들어가는 방법을 잘 모르겠다 하시는 분들도 이 번호로 참여 요청 문자 보내주시면 되겠습니다. 저희가 주소를 답장으로 보내드리고 있으니까요. 언제든지 많은 연락 부탁드리겠습니다. 자, 그럼 본격적으로 출발하기 전에 먼저 현재 구간 우리 시장 흐름은 어떻게 흘러가고 있는지부터 확인하고 돌아오도록 하겠습니다. 네, 2월 11일 화요일 적중 고수의 관심 종목 문을 열었습니다. 자, 오늘도 이데일리온의 대표 주식 고수 이영재, 김상현 전문가님과 함께하도록 하겠습니다. 두 분 안녕하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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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네, 오늘 코스피 지수 같은 경우에는 3거래일 만에 반등하면서 개장 이후에 상승폭을 키우고 있고요. 어제 하루 앞서 반등했던 코스닥도 2거래일 연속으로 상승세 이어가고 있습니다. 자, 오늘은 특히 2차 전지주들의 강세가 눈에 띄고 있고요. 또 어제 아카데미 시상식에서 4관왕에 오른 기생충 관련주, 그리고 영상 콘텐츠주들도 상승 흐름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이 밖에 화학주와 중국 소비주들도 오르고 있는 반면에 마스크나 육계, 수산주들은 차익 실현 매물을 소화하고 있는데요. 그럼 오늘 먼저 전반적인 시장 상황 분석부터 자세하게 들어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일단 전일 미국 증시가 아주 상승을 했습니다. 근데 미국 증시가 상승한 이유가 특별히 좋은 뉴스 이런 것들보다는 좀 개별적인 뉴스들이었습니다. 어떤 엔비디아라든가 아니면은 저쪽에 여러 대형 기술주들 있잖아요. 저희가 주로 팡이라고 부르는 이쪽에서 이제 좋은 실적들이 나오면서 이제 올라왔고, 또 이제 레포트들도 지금 금리가 내려가고 있기 때문에 특히 대형 기술주들이 이제 앞으로 투자금, 그러니까 투자를 받은 거에 대해서 돌려줄 때 이렇게 부담이 좀 적다. 이런 것들 사소한 뉴스들로 생각보다 좀 강한 반응이 나왔습니다. 전반적으로 좀 실적들이 좀 좋게 나오고 있기 때문에
이런 사소한 뉴스 좋게 올라가지 않았나라는 생각이 들고요. 일단 S&P 500 같은 경우도 원래는 2019년 1분기, 2분기, 3분기에는 전체적으로는 영업이익이 감소했다가 2019년 4반기에는 전체적인 영업이익률이 0.7% 정도 상승한다라는 기본적인 이런 베이스가 있었으니까 좀 사소한 뉴스 조금 실적 호조다 이런 뉴스로 올라가지 않았나 싶습니다. 대부분 이제 어제 나스닥 지수가 많이 올랐던 것처럼 개형 기술주들 저희가 빵이라 부르는 대형 기술주들 위주로만 좀 반등이 나왔었고, 근데도 불구하고 어제 좀 특이 사항이 있었는데, 원래 보통 그러니까 증시죠. 증시가 오르면은, 채권 금리도 같이 오르게 됩니다. 왜냐면은, 안전자산에 대해서 자금이 빠지고 위험자산으로 오는 과정에서 안전자산 채권의 가격이 하락하고 거기에 대해서 금리가 상승하는 이렇게 이어지게 되기 마련인데, 어제 반대로 채권 금리가 이제 하락하는 모습을 보여줬거든요. 그러니까 지수가 상승했음에도 불구하고 채권 금리가 이제 하락했다라는 것은 뭔가 저희가 이제 확인해야 될 부분이 있다. 여기서 뭔가 이상한 조짐이 보인다라고 체크를 좀 하실 필요가 있을 것 같습니다. 네. 제가 지금 금리 차트를 좀 보여드릴 건데요. 원래 이제 금리 차트를 보통 이제 미국채 같은 경우는 10년채가 주요 기준이 되고 단기채로는 1년채와 3년채가 나오게 되는데 지금 이제 우리나라에서 실시간으로 제공하는 이제 차트 사기에서 1년과 10년밖에 없기 때문에 이제 3년과 5년은 지금 못 보여드리고 있어요. 근데 지금 특이 사항이 뭐냐면은 지금 10년채가 아직은 1년채보다 금리가 높지만 금리는 당연하게도 장기의 금리가 단기의 금리가 높아야 됩니다. 근데 지금 3년채와 5년채가 지금 1년채 금리보다 낮은 상황을 지금 보여주고 있거든요. 지금 실시간으로 10년채밖에 보이진 않지만은, 뭔가 지금 금리가 좀 찝찝한 모양으로 가고 있다. 그러니까 10년채도 보시면은 낙폭이 1년채보다 확실히 빠르게 나타나는 것도, 이 상황으로 가다가 10년채도 1년채보다 낮아질 수 있는 구간이 나타날 수 있다. 라고 보시면 좋을 것 같고요. 이게 언제 한번 있었냐면 2019년 7월부터 2019년 9월에도 한번 이런 적이 있었습니다. 작년 2019년 8월 달에 많이 하락을 했던 거는 이제 다들 기억을 하실 텐데요. 그때 이제 미국과 중국이 미중무역 분쟁이 한참 격화되면서 장기 금리가 역전이 되고 8월 달에 한번 우리 증시에 그때도 8월 초부터 8월 둘째 주까지 우리 증시에 충격을 좀 줬었던 일이 있었는데 이번 주에 또 찝찝한 게 이제 장단기 금리차 역전 때문에 또 이번 주에 뭐 옵션 만기도 있고 하니까 찝찝하게 좀 생각하실 분들도 있을 텐데, 일단 장단기 금리차에 대해서 지금 많이 겁먹는 것보다는 여기에 대해서 어떻게 지금 대응을 해야 될지에 대해서 좀 고민을 해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원래 그 장단기 금리차 역전돼서 앞으로 경제가 불황이 온다 이런 거는 실제로 한참 전이죠. 2007년, 2008년 이때 리먼 때 이제 그런 또 2000년대 닷컴 버블 이전에 장단기 금리차가 역전이 됐었기 때문에 꼭 이런 뒤에는 이런 대폭락장이 온다라는 과거의 경험 때문에 지금도 장단기 금리차가 나오면은 뉴스부터 먼저 설레발이 나오기 시작합니다. 근데 여기에 대해서 뭐 걱정하실 필요는 없고, 장단기 금리차가 이제 앞으로는 역전되는 일이 되게 많을 겁니다. 아주 이게 왜 그러냐면은 금리가 예전보다 낮아서 그래요. 금리가 예전에 뭐 10%, 12% 이럴 때는 장기와 단기가 금리차가 이미 4%, 5% 정도 차이가 있기 때문에 잘 차이가 안 나는 게 정상이지만은 지금은 기준금리가 1%대, 2%대에 있기 때문에 여기서는 사실 차이가 나봤자 뭐 0.4%포인트, 뭐 0.3%포인트 이 정도밖에 차이가 안 나서 살짝만 수급이 아마도 바로바로 역전이 될 수 있는 구간이니까 이게 뭐 마이너스로 확대되기 전까지는 기준선을 0까지를 보는 역전 현상은 여기에 대해서 많이 겁먹는 것보다는 여기에 대해서 미리미리 우리가 할 수 있는 대응 정도로만 하시면은 충분히 이런 시장 견딜 수 있다라는 말씀 먼저 드리고 싶고요. 이번 주에 이제 옵션 만기준인데 먼저 우리 시장 코스피 차트부터 보시면은 오늘 반등이 좀 많이 나오고 있습니다. 1.17% 상승해서 2226까지 이제 올라왔는데 어제 말씀드린 것처럼 코로나 바이러스가 한참 유행하는 와중에도 2250부터 2180까지는 언제든지 등락을 할 수 있는 범위라고 보시면 돼요. 그러니까 오늘 상승이 나온다고 이제 저기 찍고 본격적인 반등이다라고 생각하는 것보다는 2250이 넘기 전까지는 언제든지 왔다 갔다 할 수 있는 구간. 어제 빠졌으니까 어제 그제 빠졌으니까 저가 매수로 들어온다. 이제 오늘 내일 오르니까 또 차익 매물 나올 수 있다. 이런 식으로 충분히 쉽게 접근이 가능한 시장이고요. 근데 지금 이제 제가 우려하는 것은 뭐냐면 내일 모레가 옵션 만기주다. 옵션 만기일이다. 네. 옵션 만기일이라는 거 좀 주의를 하셔야 되고, 옵션 만기일에 항상 증시가 폭락하는 것은 아닙니다. 제가 이거는 아마 내일이나 모레 다시 한번 더 설명을 드리고 싶은데, 옵션 만기일 때는 반드시 뭐 장이 안 좋다라는 것은 알지만은
장이 저가 매수 나오고 차익 매물 나오고 이런 게 훨씬 줄어들고 오히려 빠질 때 많이 빠지고 오를 때 많이 오를 수 있기 때문에 변동성에 개인 투자자가 쉽게 대응하기 힘든 장이니까 옵션 만기주 때 또 게다가 지금 장단기 금리차 역전되었을 때 여기에 대해서 어느 정도 위험 관리, 그러니까 해치가 조금 필요한 주간이다라고 생각을 하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그래서 아마 이번 주, 그러니까 2250과 2180을 벗어나기 전까지는 지수가 상승 시에는 좀 분할 매도를 해두셨다가 또 지수가 좀 빠지면 분할 매수를 해주셨다가 이런 준비가 좀 필요하실 것 같고, 대신에 이번 주에는 매수는 조금 평상시보다 소극적으로 대해주시다가 이번 주 지나고 다음 주에 새로운 포트폴리오를 갖기 위한 다음 주에 대비한 전략을 같이 한번 가져보시는 게 훨씬 더 좋을 것 같다는 의견을 드리고 싶습니다. 네, 미국에서 장단기 금리 역전 현상에 대해서 짚어주셨는데 우려보다는 대응법을 좀 찾아보시라는 그러한 분석을 들어봤고요. 국내 증시 같은 경우에는 코스피가 2250선 전까지는 계속해서 등락이 나올 수 있는 장이라고 합니다. 여기에다가 이번 주에는 옵션 만기일이 있기 때문에 매수는 조금 신중하게 하시면서 리스크 관리가 필요하실 것 같습니다. 참고해 보시고요. 이어서 추가적인 의견도 들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지금 장이 되게 좋죠. 왜냐면 상승을 하니까요. 네. 코스피가 1% 넘게 상승을 해주고 있는데, 재밌는 거는 지금 선물에서도 외국인 기관 다 매도세에다가 코스닥에서 매도세가 나오고, 코스피에서만 이제 기관이 조금 죽고 있는 형국인데, 개인들이 이제 돈이 없다고 하지만, 역시 돈이 있다. 개인들이 돈이 없다고 하는 것도 엄살이 아닌가 싶을 정도로 개인이 지금 지수를 끌어올리고 있어요. 근데 그 얘기는 뭐냐면은, 진성은 아니란 얘기예요. 진짜 배기 상승이라고 하기엔 좀 어렵다. 왜냐하면은 오늘은 살 수 있지만 내일도 살 수 있을까? 잘 모르는 문제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제 생각에는 지금 구간에서 물론 기술적으로도 충분히 상승 여력이 가능하고 한 2250까지는 충분히 상승이 가능해요. 그리고 이 구간에서 또 돌파 여부를 또 확인을 해야 될 텐데, 사실 2250이라는 얘기는 전에도 우리에게 이제 조정을 줬던 이 구간이고요. 현재가 이 구간이 이제 고점이라고 생각을 하고, 마찬가지 이 구간 비슷한 구간에서 한번 조정을 줬던 적이 있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최근에 또 반등을 좀 빠르게 했거든요. 그러니까 이 구간을 돌파할 수 있어요. 돌파할 수도 있는데, 제 생각에는 돌파를 만약에 한다면, 돌파를 한다. 그때부터는 인버스를 들어가셔야 될 수도 있어요. 왜냐하면은 지금 예를 들어서 어떤 화랑이나 경기가 아주 좋다 이런 부분보다는 어쨌든 코로나 바이러스 확산되고 있고, 중국의 경제 성장률이 떨어지고 있고, 실제로 우리나라도 지금 오늘부터는 재개한다고 그랬는데, 완성차 회사들도 월 공장도 돌리기 힘든 구간들이 있는데, 또 예를 들어서 여러분들이 나가가지고 영화를 본다든지 소비도 줄어들고, 네. 그만큼 돈이 덜 돌고 있는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렇지 않았던 때보다 주가가 많이 빨리 올라간다? 그러면 어떻게 보면 되게 위험한 구간일 수도 있다라는 생각이 들어서, 그러면은 올라가는데 종목을 안 사야 되냐? 그건 아니에요. 그건 아니고, 가지고 있는 기존의 종목들은 가져가시는 것도 괜찮지만, 제가 현금을 들고 계시라고 말씀을 계속 드렸잖아요. 그 현금이 만약에 2250대를 돌파하게 되면은 현금을 인버스로 교체를 하시는 것도 괜찮아요. 만약 그 상황에서 추가적으로 상승을 하면은 인버스는 소식이 나겠죠. 하지만 주식들이 좀 올라갈 테니까 큰 문제가 없고, 만약에 하락을 하게 되면 주식들은 빠지겠지만 인버스가 해지를 해줄 수 있기 때문에 나쁘지 않다. 지금부터 여러분들 슬슬 ETF를 조금씩은 이게 ETF가 주식처럼 거래를 할 수 있지만 좀 써야 되는 게 있습니다. 이제 위험 확인서나 이런 걸 써야 되기 때문에 그런 거 조금씩 준비를 하셔가지고 다음 장에 좀 대비를 하시는 게 좋을 것 같아요. 지금 반응 속도가 빠른데 예를 들어 중국 소비 관련주들 지금 올라오고 있거든요. 사실은 네. 중국 소비 관련주들이 지금 올라올 게 아니에요. 그러면은 오히려 올라오는 게 잘못하면 설거지에 말려 들어가 있구나. 이 생각도 조금은 하시고 대응을 하셔야 된다 말씀을 좀 드리고 싶습니다. 네, 사실 이 코로나 때문에 경제가 위축되고 있는 게 사실인데도 불구하고 지수가 오르고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좀 조심을 하셔야 될 것 같은데요. 지수가 크게 반등하면 인버스 쪽도 주목해 보시라는 그러한 전략을 들어봤으니까 오늘 장에 잘 참고하셔서 대응 전략 세워보시길 바라겠습니다. 자, 그럼 이제 오늘자 고수의 관심 종목 방송 참여하실 수 있는 방법 다시 한번 알려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종목 상담이 필요하신 분들은 샵 3772번으로 문자 보내주시면 되는데요. 한 건당 100원의 유료 문자고 종목명과 매수가, 비중 적어서 지금 바로 보내주시면 저희가 잠시 후에 방송을 통해서 상담 도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그리고 조금 더 자세한 주식 정보가 필요하신 분들은 노란통 메신저 고수의 관심 종목 오픈 채팅방으로 들어오시면 되고요. 이 오픈 채팅방 들어가는 방법을 잘 모르겠다 하시는 분들도 같은 번호 샵 3772번으로 참여 요청 문자 보내주시면 됩니다. 저희가 주소를 답장으로 보내드리고 있으니까요. 언제든지 많은 연락 부탁드리겠습니다. 자, 그럼 이제 오늘 화요일장 본격적으로 고수의 관심 종목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적중 골수의 관심 종목의 첫 코너 골수의 픽 시간입니다. 골수의 픽 퀴즈도 맞추고 공략주와 투자 포인트도 얻어가실 수 있는 시간인데요. 자, 그럼 먼저 골수의 픽 시간 어떻게 참여하실 수 있는지 방법부터 설명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저희 두 고수님들께서 매일 오전 8시 50분에 이데일리 TV 홈페이지에 종목 퀴즈들을 올려주십니다. 포털 사이트에서 이데일리 TV를 검색해서 들어가시면 적중 고수의 관심 종목 프로그램 바로가기가 보이실 텐데요. 눌러보시면 총 4가지 게시판이 있습니다. 그중에서 4번째 오늘의 추천주 게시판으로 들어가시면 되고요. 그날 그날짜 고수의 픽 게시물 리스트가 올라와 있습니다. 자, 오늘자 2월 11일 고수의 픽 게시물을 눌러보시면 자, 오늘도 여러 가지 종목들이 나열이 되어 있는데요. 오늘은 총 10가지 종목이 있고요. 저희가 이 중에서 한 가지 종목을 골라 오늘의 퀴즈로 출제를 해드리고 있습니다. 자, 그럼 시청자분들께서는 지금 이 시간에 방송을 보시면서 저희가 드리는 힌트를 잘 들어보시고 이게 과연 어떤 종목인지 맞춰주시면 되는데요. 정답을 아시는 분들은 샵 3772번으로 문자 보내주시면 됩니다. 저희가 5분을 뽑아서 고수의 노하우가 녹아있는 고수의 픽 일주일 무료 이용권을 드리고 있고요. 매일매일 5분께 드리고 있으니까 많이 참여하셔서 투자에 많은 도움 되시길 바라겠습니다. 자, 그럼 이제 오늘자 퀴즈를 확인을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오늘은 5번 대로 시작되는 대 땡땡땡땡 총 5가지 글자의 종목이 오늘의 퀴즈인데요. 자, 오늘은 오랜만에 선정된 종목이 10개나 됩니다. 꽤 많은데요. 그중에서 대로 시작하는 종목들도 굉장히 많거든요. 예, 자, 오늘도 힌트가 중요할 것 같은데 힌트 한번 들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일단 이 회사는 철도 신호 제어 관련 사업을 시스템을 제조하는 기업이라는 말씀을 일단 드리고 싶고요. 네. 철도라고 하면 여러분들이 드디어 머릿속에 떠오르는 게 있습니다. 네. 이제 예전에 추억의 대북주들이 머릿속에 이제 떠오르게 되죠. 그렇기 때문에 실제로도 이 종목은 대북 철도 관련주입니다. 네. 오늘 사실은 이제 이따가 뭐 종목을 다시 소개시켜 드릴 때도 말씀을 드리겠지만 대북주들이 오늘 시원치가 않습니다. 왜냐면은 우리 또 트럼프 대통령께서 네. 이제 대선 때까지 북한과의 정상회담이 없다라는 뉴스가 나오면서 시원치가 않은데 네. 그런 측면에서 오히려 조정 시에는 조금 들어가봐도 되지 않을까 싶어서 프로그램에서 검색을 한 게 아닌가라는 생각 좀 들고 일단 힌트를 좀 드리자면은 대로 시작하는 종목이 여러분들이 한때 제가 이제 대북주를 되게 좋아합니다. 네. 왜냐면은 한창 대북주들이 잘 갈 때 별명이 대북 미영재 선생이라고 그때 저랑 같이 호가 생기셨어요? 주식하던 친구들하고 분들하고 해가지고 뭐 50% 100% 쉽게 수익을 냈던 시절이 있었기 때문에 그랬는데 대로 시작하는 철도주가 2개가 있습니다. 하나는 다 똑같이 5글자예요. 아, 그래요? 똑같이 5글자고 똑같이 대로 시작하는데 네. 한 친구는 뭐 지금도 그때부터 지금까지 뭐 꾸준히 있는데 한 친구는 이제 지옥 갔다가 무덤에 들어갔다가 아직 안 죽었습니다. 관뚜껑 한번 열고 나왔거든요. 네. 그렇기 때문에 그렇게 두 종목 중에서 네. 관에 안 들어갔던 그 친구, 그 친구를 맞춰주시면 되겠다. 여러분들 대북주들 관심 있으신 분들 중에서 대부분 아실만한 철도 섹터의 대장, 지옥을 안 갔다 온 네. 부로 시작하는 친구가 아닙니다. 부산 산업은 아니고 네. 지옥을 안 갔다 온 그 대로 시작하는 그 친구를 맞춰주시면 되겠다. 말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네, 첫 번째 힌트, 철도, 신호 제어 시스템을 이런 제조하는 기업인데요. 철도주 하면 대부분 대북주에 이제 들어가 있으니까 그 중에서 굉장히 대표적인 종목이라고 합니다. 자, 그런데 대로 시작한 5글자의 종목이 2개가 있는데 그 중에서 지옥에 갔다 오지 않은 종목이라고. 친구가 한 명 있습니다. 네, 그렇게 들어봤습니다. 자, 그러면 아직 좀 헷갈리시는 분들을 위해서 추가적인 힌트 들어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일단 이 종목 같은 경우는 2018년이죠. 2018년 이제 4월 30일에 네. 원래 그 전엔 1,000원대, 2,000원대였지만 4월 30일 이후로 갑자기 12,000원까지 열심히 달려갔다가
지금은 이제 5,000원. 5,000원에 이제 안착. 지금 실시간 주가를 보니까 앞자가 5가 될지 4가 될지 지금 막 싸우고 있어요. 아직 지금 한 5,000원대 종목이다. 이렇게 보시면 좋을 것 같고요. 이제 이게 대북주로 이제 엮이기 전에도 원래 이제 철도 신호제어 시스템을 하는 회사이기 때문에 어디 전철을 연장한다든가, 지하철 연장, 경전철을 새로 짓는다, 트램을 짓는다, 또 최근에 이제 GTX 광역철도 있죠. 이제 그런 것들 이슈가 나오면서 간간히 이슈를 받지만은 이게 역시 한번 좋은 거 먹다가 나머지 이런 거 먹으면은 이게 별로 티가 안 나듯이 이 대북이라는 아주 큰 테마를 받아서 급등했다가 이제 그 뒤로는 이런 뉴스가 나와도 그래 하면서 하루 잠깐 몇 프로 인심만 보여줄게 하고 2% 3%만 보여주고 이 대북으로 이슈가 이제 없으면 정말 이 친구는 다른 이슈를 정말 받기 힘든 이게 너무 좋은 맛을 예전에 봐버렸어요. 네. 가지고 지금 이제 트럼프 대통령 뉴스도 나와서 좀 조정은 나오고 있지만은 제가 봤을 때 대북주들이 지금 전체적으로 이렇게 좀 죽었네, 관에 들어갔네 싶은 종목들은 별로 아닙니다. 이 종목뿐만 아니라 다른 대북주들 지금 상황이 지금 관에 들어갔네, 얘는 끝났네가 아니고 네. 뭔가 뉴스만 빼고 보면은 뭔가 굉장히 메리트 있는 가격대네라는 점이 오히려 좀 부각되는 종목들도 많고 해서 제가 봤을 때 그렇게 나쁠 것 같지 않고요. 네. 그리고 이제 실제로 이제 이영재 전문가님이 그 옆에 같이 주식하던 친구가 저지 않겠습니까? 나중에 보시면 정확하게는 대북 이영재 선생은 너무 길어가지고 네. 대북 리 선생으로 해가지고 이영재. 네, 그래가지고 제가 나중에 한번 같이 놀 때 인민복이라도 하나 사드려야겠다. 이렇게 한번 사드려가지고 이렇게 할 때쯤 이제 한참 이제 그때는 대북주가 재밌었을 때고 이제 네. 요즘에는 이제 대북주들이 많이 좀 지지부진해가지고 한번 좀 좋은 분위기가 다시 한번 나올 때가 되지 않았나 싶은데 일단 트럼프 대통령이 이제 대선 때까지는 못을 박아놓은 상황이라. 네. 근데 또 이게 어떻게 될지 모르는 게 그 말을 한 게 또 트럼프 대통령이라 그렇죠. 믿을 수가 없어서 언제 또 바뀔지 모르니까. 언제 또 말을 바꿀 수 있는 사람이기 때문에 네. 제가 봤을 때는 거기에 대해서 항상 좀 준비해 두셔도 괜찮지 않을까 하나 좀 생각을 좀 하고 있습니다. 한참 받았다가 이제 사실은 지금 가격대면은 네. 저도 이제 참 잘 나갈 때 한 2차 북미 정상회담 직전까지 가지고 있다가 이제 한 4일 전인가 털었었어요. 네. 그랬었는데 그때 이제 2차 북미 회담 때 밥도 안 먹고 헤어졌던 그때 가슴을 쓸어내렸고 쓸어내렸던 그때가 생각나는데 그 이후로 손을 안 대고 있다가 네. 요즘은 이제 어떤 흐름이냐면은 미사일을 맞아도 그러니까 북한이 이제 쐈어요. 그럼 네. 원래는 급락을 해야 되거든요. 쏴라, 나는 쏴라, 난 모르겠다. 이러면서 맞아요. 빠지지도 않고 네. 오히려 개파락 나오면 양복이 나오기 때문에 그런 측면에서 이 대로 시작하는 이 5글자 지옥에 갔다 오지 않은 그 종목 그 종목을 한번 맞춰주시면 되겠다. 아주 쉬운 종목입니다. 여러분들 주식 좀 하셨다. 옛날에 대북주 좀 그래서 껌 좀 씹었다 하면 다 아실 만한 종목이다 말씀을 좀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네, 대북주 대표적인 종목이라서 대북주 이미 다 지나간 거 아니냐, 네. 지금 봐도 괜찮냐 이렇게 생각하시는 분들도 있을 수 있는데 오히려 관심이 떨어져가지고 리스크도 좀 더 줄어든 것 같기도 하고요. 또 대북 리 선생님의 말씀이니까 한번 좀 신뢰가 좀 올라가는 측면도 있는 것 같습니다. 네, 오늘 이렇게 대로 시작되는 5가지 글자의 종목 힌트를 모두 들어봤는데요. 대북 철도 관련주로 가장 대표적인 종목이라고 생각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자, 오늘의 퀴즈 대로 시작되는 5가지 글자의 종목을 맞춰주시면 되고요. 오늘자 골수애픽 리스트에 이 종목 말고도 또 어떤 종목들이 올라와 있는지 궁금하신 분들은 이데일리 TV 홈페이지 들어오셔서 적중 골수의 관심 종목 오늘의 추천주 게시판으로 들어오시면 되겠습니다. 다른 종목들도 참고해 보시면서 투자 전략에 참고해 보시고요. 자, 저희가 이렇게 드린 힌트로 정답을 알 것 같다 하시는 분들은 샵 3772번으로 문자 보내주시면 되는데요. 시청자 종목 상담이 끝나기 전까지 보내주시고요. 저희가 5분을 뽑아서 상품을 드리고 있으니까 많은 참여 부탁드리겠습니다. 자, 그럼 이제 바로 다음 코너로 한번 넘어가 보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으로는 시청자 관심 종목 상담 도와드릴게요. 잠시만 기다려주세요.
네, 이번에는 여러분들의 관심 종목을 살펴볼 시간입니다. 시청자분들이 궁금해하시는 종목 상담 도와드릴 텐데요. 지금 실시간으로도 접수 가능하십니다. 샵 3772번으로 종목명과 매수가, 비중 적어서 지금 바로 보내주시면 되겠습니다. 자, 그럼 이제 오늘의 첫 번째 문자부터 확인을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오늘의 첫 번째 문자는 0350님께서 보내주신 서원이고요. 매수가는 3,700원, 비중은 30%라고 하십니다. 자, 분석 들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일단 서원을 가지고 계신 분들은 서원이라는 회사를 보고 사신 게 아니고 이게 정치 테마주로 좀 엮여 있거든요. 엮여 있기 때문에 제 기억으로는 이게 전 총리님, 지금 제가 알기로는 종로에서 네. 전 총리 두 분께서 지금 박빙의 승부를 벌이기 위해서 공곤일척에 그 승부를 벌인다고 하신다고 하는데 솔직히 뭐 일반 국민들이 이렇게 요즘은 정치에 관심이 없죠. 그렇지만 주식은 엄청나게 관심이 있습니다. 네. 그래서 그런 측면에서 여러분들이 접근을 하시는 분들이 많은데 현재 서원 지금 주신 분은 3,700원에 30원이에요. 3,700원은 큰 문제가 안 돼요. 지금 3,740원인데 3,700원까지는 큰 문제가 안 되는데 30%는 문제가 돼요. 왜냐하면은 3,700원에 들어가셨다는 얘기는 밑에서 잡아가지고 끌어올린 게 아니고 현재 구간에서 변동성을 먹겠다고 들어간 거거든요. 주식을 하실 때 여러분들이 처음에 매수를 하실 때 두 개를 생각하셔야 돼요. 난 변동성을 먹을 것이냐, 추세를 먹을 것이냐, 둘 중에 하나를 생각하셔야 되는데 여러분들이 전업을 하신다거나 하루 종일 컴퓨터에서 HTS나 뭐 MTS 모바일을 볼 수 있는 분이 아니시면은 변동성보다는 추세를 먹는 게 맞아요. 근데 추세를 먹기에는 사실 추세가 너무 많이 나와버린 종목인 것도 맞아요. 그런 측면에서 만약에 변동성을 먹겠다고 단기로 들어가셨다고 보는 게 합당한데 네. 그럴 거면 비중이 너무 높아요. 그런 측면에서 30% 비중을 좀 줄이시는 게 좋을 것 같고 일단 비중 축소를 말씀드리고 현재 구간에 사실은 비중이 좀 합당했다면 현재 구간에서 버틸 만한 자리예요. 왜냐하면 지금 중간선에서 계속 지지를 받고 있기 때문에 한번 이슈몰이가 되면은 예를 이런 경우죠. 두 분 중에 이제 현 정권의 전 총리님이 만약에 지지율이 급하게 그러니까 예를 들어서 여론조사 나왔을 때 지지율이 높더라, 분위기가 이렇더라, 혹은 기사를 만들기가 쉬워요. 왜 정치 테마주들이 정치 처리되면 움직이는 이유가 뭐냐면은 이제 소위 말하는 우리가 생각하는 큰 손님들이 뉴스를 만들기가 쉽기 때문에 네. 그런 측면에서 많이 움직이는 거거든요. 예를 들어서 아까 저희가 말씀드린 대북주 같은 경우는 우리 트럼프 형님께서 이제 트위터 올려버리면 우리가 빼도 박도 못하잖아요. 그런데 네. 이런 것들은 사실은 썰들이 왔다 갔다 하는 거기 때문에 뉴스를 만들기 쉬워가지고 앞으로 뭐가 되겠다 이렇게 하면서 이제 시세를 만드는 건데 사실은 너무 시세가 많이 오긴 했어요. 3배 뛰기를 했기 때문에 많이 오기도 했고 제 생각에는 현재는 가지고 계시는 구간도 괜찮은데 비중은 조금 줄이셨으면 좋겠어요. 어차피 약간 수익권이거나 본전이니까. 왜냐하면은 지금 어쨌든 간 출마할 거 했고 뭐 이제 설문조사 나올 때까지 지지율 조사 나올 때까지는 당분간 이제 뉴스거리가 좀 없을 거거든요. 이제 뭐 가가지고 이제 시장에서 이제 뭐 호떡 먹는 거 이거 빼고는 네. 그렇게 뉴스가 나올 것도 많지 않고 하기 때문에 경우에 따라서 이런 경우에 한번 접었다가 재상승을 할 가능성이 높아요. 그러니까 지금 쭉 이렇게 추세를 타고 갈 것 같은데 오히려 이미 많이 왔고 나올 이슈 다 나왔고 하기 때문에 접었다 갈 수도 있어요. 혹은 접어서 쌍봉을 만들고 죽을 가능성도 있어요. 왜냐면 시간이 얼마 없으니까. 그런 측면에서 조금 비중은 축소하셔라. 하지만 사실은 아직 볼 구간이 있다. 그래서 비중 축소 의견을 드리고 만약에 이걸 다 갖고 가시겠다 그러면 손절가 잡고 가세요. 손절가 한 3,200원 정도 잡고 대응을 하시면 큰 무리가 없겠다 말씀을 좀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네, 변동성을 공략하기에는 비중이 너무 많기 때문에 하지만 조금 더 볼 수 있다고 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비중 축소 전략 제시를 해주셨고요. 만약에 다 가져가실 경우에는 손절가 3,200원으로 제시를 해주셨습니다. 자, 첫 번째 문자부터 살펴봤고요. 이어서 두 번째 문자는 2728님께서 보내주신 엘컴텍입니다. 매수가는 1,845원, 비중은 20%라고 하시는데요. 자, 어떻게 보실까요? 네, 일단 엘컴텍 이 종목은 사실 뭐 제가 평상시에 주로 보는 종목은 아니지만 이 종목이 이제 급등락을 할 때 이슈들이 보통은 있습니다. 예를 들어서 뭐 미국과 중동에 문제가 생기거나 미국과 중국의 통상적인 이슈가 생긴 거라 아니면은 엘컴텍이 무슨 금강을 개발했다라든가 이런 뉴스가 나오면은 급등이 나오고 하는 종목인데 일단은 이 종목이 또 최근에 또 시세가 또 거래량이 심상치가 않습니다. 또 뭐 지금 중국과의 이슈는 뭐 통상적인 이슈 뭐 발생할 게 이렇게 없고요. 중동 이슈 조금 잠재되어 있고
혹시 뭐 나온다고 하면 또 금광 관련된 이슈가 나올 수 있는데 사실 이 금광 관련된 이슈는 뭐 내부자들이나 아니면 진짜로 엘컴텍이 진짜로 오래된 주주여서 여기에 대해서 정말 정보가 빠삭하시다 하시는 분들은 앞으로 현재 진행 상황에 대해서 아실 수 있겠지만은 일단 지금 시청자님께서도 그 금강에 대한 이슈는 자세히 모르시기 때문에 질문 주셨다라고 생각을 하고 저도 그럼 같은 입장에서 지금 이 종목 어떻게 대응할지 좀 보도록 하겠습니다. 일단 지금 종목을 봤을 때 이슈에 대해서 좀 분간하기 어렵다 하실 때는 일단 첫 번째로 기술적으로 대응하시는 게 제일 좋아요. 저도 뭐 기술적 분석보다는 회사 내부 이슈라든가 뭐 재무라든가 앞으로에 대해서 뭐 어떻게 전개가 될 것인지 제일 중요하다고 보는 사람이긴 한데 이 정보에 대해서 정확하게 알 수 없을 때는 기술적 분석으로 대응을 하셔야 되시고 그러면 현재 대응을 어떻게 하셔야 되시냐 거래량이 주로 많이 나온 날들을 좀 지켜보시면 됩니다. 일단 1월 6일 날 좀 거래량이 많이 나왔죠. 1월 6일 날도 분명히 뉴스가 있었을 겁니다. 그러면 그때 이후로 지금 그 가격인 1,700원 이상을 그 뒤로 계속 지켜주고 있기 때문에 그러면 저희가 답이 나오죠. 1,700원 이상을 계속 지켜주던 종목이 1,700원을 못 지킨다? 그러면은 1,700원 이하에선 손절을 해야 되겠구나라고 생각을 하시면 되시고요. 이제 반대로 최근에 2,100원에 이제 급등이 나왔다가 아침에 시가로 급등이 나왔다가 빠지고 있죠. 그러면은 저 가격대가 바로 저항선이 돼버리는 겁니다. 가지고 2,100원을 최종 목표가로 좀 두셨다가 그 중간에 보시면은 상한가 때문에 한번 매물대를 만든 자리까지 있습니다. 그러면은 2,100원보다는 2,000원에 파는 게 훨씬 더 유리하겠구나. 2,000원이나 2,100원은 차이가 거의 없습니다. 차이가 별로 안 나는데 도달하는 데까지 리스크는 조금 더 확대가 되는 국면이 있기 때문에 일단 2,000원에서는 분할 매도로 들어가 주셨다가 나중에 상승이 나올 때에는 그때부터는 2,100원, 2,200원과 2,300원, 2,500원, 그러니까 100원 단위로 저항대가 계속 걸립니다. 2,000원대는 확실하게 부분 매도를 해주시고 그 뒤로는 100원 단위로 분할 매도를 조금씩 진행을 해주시면은 충분히 수익 낼 수 있지 않을까. 대신에 지금 1,770원인데 1,700원 손절가만 잘 지켜주시면은 매수가 대비 10% 안쪽에서 충분히 시도하실 수 있을 만한 가격대가 충분히 좋기 때문에 조금 러프하게 말씀드리는 거니까 1,700원 손절가만 잘 지켜주시면은 충분히 수익 나실 수 있을 거라고 생각이 듭니다. 네, 2,000원의 분할 매도 그리고 이후에는 100원 단위로 분할 매도하시라는 전략을 들어봤고요. 손절가는 1,700원으로 제시를 해주셨습니다. 자, 다음으로 세 번째 종목은 0628님께서 보내주신 일진 머티리얼즈이고요. 매수가는 52,000원, 비중은 20%라고 하십니다. 어떻게 보시나요? 일단 2차전지 관련해서는 모두들 시장에서 관심도 많고 아직도 갈 수 있는 구간들이 남아있는 종목인 거는 섹터는 건 맞아요. 일단은 매수가가 좋진 않은 건 사실인데 네. 타점이 나와서 들어간 게 아니고 이런 경우는 타점이 나와서 들어간 게 아니고 2차전지 관련 종목들이 더 가니까 앞으로도 갈 거다. 미래를 보고 그냥 따라탄 거거든요. 그래서 일단은 그런 측면을 먼저 말씀을 좀 드리고 싶고 그럼에도 불구하고 추가적 상승은 가능하다 생각해요. 물론 아까 저희가 서두에 말씀드렸다시피 장이 만약에 조금 어려워진다 이러면 모르겠는데 그렇지 않고 일단은 장이 뭐 하루 빠질 수도 있고 하루 올라갈 수도 있고 이렇게 하겠지만은 좀 평타를 친다 정도만 돼도 어느 정도 상승 추세를 좀 줄 수 있고 제 생각에는 일단 목표가를 잡고 대응하셨으면 좋겠어요. 목표가 전에 이제 고점이 6만 원대 살짝 뚫었었는데 그쪽까지는 이제 1차 목표가를 잡기는 좀 애매하고 한 56,000원, 뭐 57,000원 이 정도 5만 원대 중후반 정도를 1차 목표가로 잡고 대응을 하셔도 큰 무리가 없겠다. 통상 이 종목은 이제 올라갈 때 2단 상승을 해서 가는 종목이기 때문에 한 번 상승을 했고 추가적으로 두 번째 상승을 좀 할 수 있는 구간인 건 맞아요. 그렇기 때문에 보유 의견을 드리고 1차 목표가 한 56,000원 정도 생각을 좀 하시면 되겠고 대신 이제 손절가는 지지까지 지켰던 중단선 지금은 한 5만 원 정도를 손절가로 잡고 대응하시면은 큰 무리는 없겠다 말씀을 좀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네, 일진 머티리얼즈 보유 의견과 함께 목표가는 56,000에서 7,000원 정도, 손절가는 5만 원으로 잡아주셨습니다. 자, 다음으로 네 번째 종목은 6992님께서 보내주신 아난티이고요. 매수가는 9,500원, 비중은 50%라고 하십니다. 분석 들어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대북주 들어왔네요. 네. 대북주 들어왔네요. 일단 그래도 가격대가 9,500원이니까 일단은 굉장히 좋습니다. 가격대 굉장히 메리트 있는 부분에서 사신 것은 일단 제일 좋고요. 문제는 이제 오늘 트럼프 이슈 때문에 하락을 했는데 아까 제가 그 퀴즈 때도 말씀드렸다시피 대북주가 지금 그렇게 많이 나쁜 상황은 아니다. 왜냐하면 지금 대북주가 만약에 시세가 잔뜩 올라 있는 상황에서 트럼프 대통령이 저런 뉴스를 했으면
진짜로 안 좋죠. 근데 지금 대북주가 뭐 기대를 받고 최근에 올라온 것이 없습니다. 근데 이런 상황에서 저런 뉴스 나와봤자 너 어차피 뭐 트럼프 대통령이 뭐 하는 거 너 트럼프 뭐 하는 거 없었잖아. 이렇게 네. 이런 말이 나오거든요. 사람 주식하는 입장에서. 네. 그래서 주가도 보시면은 원래 예전에 이런 말이 나왔으면은 대북주들 전체 다 막 10%, 8%, 15% 이렇게 빠져야 되는데 오늘 기껏 빠진다고 하는 게 3%입니다. 이 정도면은 사실 어제 그 한미 워킹그룹 열린다라는 그 회의 하나만으로도 2%가 올라오고 그게 이제 딱 그거 빠진 수준이기 때문에 제가 봤을 때는 일단은 조금 더 가지고 계시고 문제는 이제 여기서 트럼프 대통령이 거의 버리듯이 얘기를 했는데 여기에 대해서 좋은 뉴스가 나오면 오히려 그때 기대감이 살아날 거꾸로 생각하면 그렇게 될 수가 있거든요. 그런 뉴스가 나오는 거는 제일 좋겠지만 트럼프 대통령은 진짜로 아무도 알 수 없는 마음을 가지고 계신 분이시기 때문에 네. 일단 트럼프 대통령에 대해서 기대는 일단은 안 하는 쪽으로 하시는 게 좋을 것 같고 그러니까 트럼프한테 기대하지 말라는 게 아니고 트럼프는 예상할 수 없기 때문에 트럼프를 예상하지 말라는 말씀을 드리는 거고 그러면은 지금 자리 국면에서는 일단은 손절가는 잡고 하시는 게 막연한 기대보다는 손절가를 잡고 하시는 게 좋으니까 지난번에 한번 크게 하락을 했다가 받쳐준 가격대가 의미가 좀 있거든요. 그때 종가가 9,330원이었는데 지금 매수가가 좋으시니까 9,300원 짧게 손절가 한번 보셨다가 나중에 더 빠지면 다시 보시더라도 한 2, 3% 손절하시고 나중에 봐야겠다 하는 마음에 9,300원 정도 손절가 보시고요. 이제 반등이 나올 경우에는 위쪽에 1,200원대 저항대 살짝 있으니까 지금 비중이 좀 많은 게 좀 걸리거든요. 비중 많은 것들은 10,000원대 올라가시면은 비중을 한 20% 내지 30%까지 줄이셨다가 그 이후에 조금 더 이제 올라오게 될 경우에는 뭐 11,000원, 12,000원대, 1,000원대 단위로 매물대가 있으니까 그 매물대 하나하나 밟아간다는 듯이 생각하시고 매매하시면은 이제 가격대가 좋으니까 충분히 수익 나실 수 있을 거라고 말씀을 좀 드리고 싶습니다. 네, 아난티 손절가는 9,300원, 목표가는 1,200원으로 제시를 해주셨는데요. 만원대 올라오시면 비중을 조금씩 줄이시라는 전략에 대해서 들어봤습니다. 자, 다음으로 5번째 종목은 4387님께서 보내주신 세이트리온 헬스케어. 매수가는 75,600원, 비중은 25%입니다. 어떻게 보실까요? 일단 그 코스닥의 최고 대장주를 가지고 계시기 때문에 제가 보기에는 큰 문제는 없다고 생각하고 제약바이오가 제가 그저께인가 어젠가도 말씀드렸던 것 같은데 한 번은 물이 한번 들어올 때가 될 것 같아요. 왜냐하면은 소위 말해서 제약바이오가 크게 무너졌다가 임상 실패도 하고 이제 기대가 이제는 제약바이오가 결론이 나와야 될 때거든요. 근데 몇 종목들은 몇 회사들은 결론이 나오면서 새로 한 회사가 결론이 나왔을 때 다른 것들이 추가적으로 상승하는 모습들도 보여줬기 때문에 특히 셀트리온 헬스케어 같은 경우는 실제로 실적이 나오는 회사고 아무래도 바이오 시밀러 쪽이기 때문에 그리고 계속 하락할 때도 장기 이평선 현재 구간에서 조금 차트를 보시면은 여기에 이제 올리브색 선이 하나 있습니다. 선이 하나 있는데 좀 크게 보여드릴까요? 지금 이 올리브색 선이 하나 있는데 이거를 계속 맞고 떨어지고 있다가 이게 이제 소위 말하는 저항선 역할을 했다가 이번에 돌파를 했거든요. 그런 측면에서 만약에 시장이 크게 추세가 깨지거나 하지 않는다면은 이 종목은 이제 21선만 지켜주면은 제 생각엔 추가적으로 상승이 가능한 종목이고 또 뭐 워낙에 덩어리도 있는 종목이고 여러분들이 안정적인 투자를 하시는 분들이면 가져갈 수 있는 종목이기 때문에 손절가를 잡고 대응을 하시면 좋겠다고. 제 생각에는 추가적 상승도 가능하고 지금 저점도 올려가기 때문에 추세를 한번 돌렸다고는 판단이 돼요. 판단이 되고 조금 장투로 보셨을 때는 괜찮은 종목일 수도 있는데 매수가가 너무 안 좋으세요. 매수가가 너무 안 좋다는 측면. 그래서 일단 손절가는 55,000원에서 53,000원 잡으시면 되는데 매수가가 75,600원에다가 25%라는 얘기는 뭐냐면은 실제로는 8만원대 샀다가 물타기를 하셨다는 얘기거든요. 그런 측면에서 아마 제가 손절을 하라 그래도 손절을 못 하실 거예요. 그러면 제 생각에는 너무 크게 추세가 한 55,000원대 손절 잡으시고 일부 매도는 준비를 하시는데 일단은 비중은 더 실지 마시고 보유를 하시면서 손절가만 생각을 하시면서 가시는 걸로 말씀 좀 드릴게요. 어차피 장투하시려고 하실 거니까 이렇게 말씀 좀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네, 장기로 보시는데 이제 손절가는 55,000원대로 제시를 해주셨으니까요. 참고해 보시면서 대응 전략 세워보시길 바라겠습니다. 자, 이렇게 오늘 5가지 시청자들의 종목 상담 모두 들어봤습니다. 저희가 이렇게 전해드리는 투자 정보는 여러분들께 도움을 드리기 위한 참고 자료입니다. 투자 여부에 대한 결정은 여러분 각자의 판단으로 하셔야 한다는 점 다시 한번 알려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자, 그럼 이제 오늘자 퀴즈 답을 확인해 볼 시간입니다. 오늘의 퀴즈는 5번, 대로 시작되는 5가지 글자의 종목이었는데요. 자, 오늘의 정답 공개해 주시죠. 대하티아이고요. 여러분들 웬만하신 분들은 다 아실 만한 한때 대북이 철도의 대장주 네. 레벨이었고 일단 진입하실 분들 관심 있으신 분들 매수가랑 목표가 손절가부터 좀 말씀을 드릴게요. 일단 매수가는 지금 5,030원 왔다 갔다 하는데 만약에 조정을 해서 4,600원대까지 내려오면 사실 제일 좋은 매수가가 될 거고 가지고 계신 분들도 그 정도 레벨에서는 충분히 뭐 추가 매수 가능한 영역이고 매수가 4,600원에 목표가 5,600원 손절가 3,850원 전 저점을 깨고 내려오면 일단 정리하시는 걸로 말씀을 좀 드리는데 최근에 추세를 보시면은 지금 거의 바닥권을 잡고 장기적으로 행보를 하고 있어요. 사실 이전에 2차 북미 회담 부러지고 이제 섭도 밥도 안 먹고 우리 또 정은이 형님이 또 사이즈가 있는데 밥은 먹여서 보내야 되는데 그때부터 사이가 완전히 틀어져 버렸거든요. 네. 그래서 한참을 하락을 하다가 하락을 했던 구간이 차트를 보시면은 한 이 정도 구간에서부터 하락을 해서 내려왔어요. 하락을 해서 쭉 내려오다가 지금 거의 바닥권을 잡았는데 지금 최근에는 이제 북한이 미사일도 몇 번 쐈고 도발을 했음에도 불구하고 쏴라. 난 모르겠다. 거의 이런 분위기예요. 네. 그 얘기는 뭐냐면은 2차 북미 정상회담 때 급락을 하면서 소위 말하는 큰 소형들이 못 빠져나온 물량들도 있는 거예요. 그런 측면이 있기 때문에 더 이상 빼기 힘든 구간들이 왔기도 했고 지금 아까 김상현 전문가가 얘기했던 것처럼 거의 안 좋은 뉴스가 나올 만큼 나왔고 이제 어떻게 보면은 호재가 나오면은 이제 묶여있던 형님들도 빠르게 이제 복구를 하셔야 되거든요. 네. 그런 측면에서 한번 슈팅을 줄 수 있는 구간이 된다. 특히 아직 순환매가 계속 빠르게 돌고 있는데 이쪽 종목, 이쪽 섹터에는 아직 물이 안 들어온 측면도 있고 만약에 대북이 부러진다. 네. 그러면 그래도 투자하신 형님들은 이제 돈을 찾아가셔야 되잖아요. 네. 그러면은 아마 GTX나 다른 쪽 뭐 총선 관련주, 정책 관련주를 엮어가지고 갈 수도 있어요. 그런 측면에서 지금 구간이면 조금 관심 종목에 당해보셔도 되겠다. 그래서 대하티아의 말씀을 좀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네, 오늘의 정답은 5번 대표적인 대북 관련 철도주 대하티아였는데요. 이미 내려올 만큼 내려왔고 바닥을 잡은 상태라고 합니다. 매수가 4,600원, 목표가 5,600원, 손절가는 3,850원으로 제시를 해주셨습니다. 자, 그럼 오늘의 정답자를 확인을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오늘은 7441-5223-2271-0939-7222 다섯 분께 저희가 선정을 해드려가지고 저희 다섯 분께 이 퀴즈 상품을 드리도록 할 테니까요. 여러분들 많은 참여 부탁드리고요. 자, 그중에서 3620님께서는 오늘 다섯 분 안에 들지는 못했지만 날마다 방송 잘 보고 있다. 감사하다라고 인사의 말씀을 주셨습니다. 저희도 방송을 보아주셔서 감사드리겠고요. 오늘은 퀴즈를 맞추지 못하셨지만 내일도 계속 퀴즈가 진행이 되니까 내일도 많은 참여 부탁드리겠습니다. 자, 그럼 오늘도 이렇게 상담부터 퀴즈, 투자 전략까지 두 분과 함께 많은 이야기를 들어봤습니다. 두 분 오늘도 고생 많으셨고요. 내일 다시 뵙겠습니다. 고맙습니다. 감사합니다. 이데일리엔 장중에 살펴보는 주요 경제 뉴스입니다. 첫 소식입니다.
이번 달 수출이 작년 같은 기간보다 늘었지만 설 연휴 기간 차이에 따른 영향이 컸습니다. 관세청에 따르면 이달 1일부터 10일까지 수출은 107억 달러로 지난해 동기 대비 69% 증가했습니다. 하지만 조업일수가 설 연휴가 낀 지난해보다 3일이나 많았기 때문에 일평균 수출액은 오히려 3.2% 줄었습니다. 품목별로는 승용차와 반도체, 무선통신기기, 석유 제품 등의 수출은 늘어난 반면 액정 디바이스 등은 부진했습니다. 상대국별로는 중국과 미국, 베트남, 일본 등에서 늘어났습니다. 수입도 작년 같은 기간보다 24% 많은 것으로 나타나면서 이달 들어 무역 적자 규모는 13억 달러로 집계됐습니다. 한편 지난달 조업일수 영향을 배제한 일평균 수출은 4.8% 증가해 14개월 만에 상승 전환했습니다. 신종 코로나 확산 등의 여파로 올해 들어 국내 증시가 롤러코스터 장세를 연출하고 있습니다. 한국거래소에 따르면 올해 들어 지난 10일까지 코스피의 일중 지수 변동성은 평균 1.27%로 작년 한 해 평균 0.94%를 넘어섰습니다. 지난달 일중 지수 변동성 평균은 1.17%로 작년 5월 이후 8개월 만에 최고를 기록했습니다. 코스피는 올해 들어 반도체주를 중심으로 강한 상승세를 이어가다 갑자기 불거진 중동 리스크와 신종 코로나 사태로 인해 급등락을 반복했습니다. 올해 들어 지난 10일까지 코스닥 지수의 일중 지수 변동성은 평균 1.52%를 기록했습니다. 이는 작년 한 해 평균인 1.31%를 웃도는 수치입니다. 전문가들은 신종 코로나에 대한 불안감 탓에 당분간 변동성이 큰 장세가 지속될 것으로 전망하고 있습니다. 현대자동차가 신종 코로나 여파로 순차적 휴업에 들어간 지 8일 만에 일부 공장 가동을 재개했습니다. 현대차는 GV80과 팰리세이드 등을 생산하는 울산 2공장이 재가동에 들어갔다고 밝혔습니다. 전선 뭉치인 와이어링 하니스를 납품하는 중국의 협력 공장이 가동을 멈추면서 빚어진 울산 2공장 휴업 이후 5일 만에 오전조 근로자 2,000명가량이 출근했습니다. 울산 4공장과 5공장부터 순차적인 휴업에 들어간 지 8일 만에 출근입니다. 오늘을 시작으로 가동하는 공장이 계속 늘어나면서 17일에는 대부분 생산 라인이 돌아갈 예정입니다. 다만 버스와 트럭을 생산하는 전주 공장은 부품 수급 상황에 따라 27일까지 순차적 가동할 수 있을 것으로 예상됩니다. LG전자의 올레드 TV가 올해도 해외 유령 매체들로부터 호평을 받고 있습니다. LG전자에 따르면 인기 모델인 C9은 미국의 IT 매체 시넷이 선정한 올해 최고 65인치 TV에서 화질 왕으로 뽑혔습니다. 시넷은 지금까지 테스트한 TV 중 최고라고 호평했습니다. 이 제품은 미국 톰스 가이드가 선정한 최고 TV 10개 제품 가운데 최고의 4K TV로 이름을 올렸습니다. 매체는 진정한 지능형 스마트 TV의 경험과 세련된 디자인을 제공한다고 평가했습니다. 영국의 트러스티드 리뷰는 올해 최고의 TV 가운데 전체 최고 제품으로 선정하면서 LG가 없었다면 올레드 TV의 기술은 지금처럼 널리 보급되지 않았을 것이라고 호평했습니다. 아울러 영국 매체 테크레이더, 와타이파이, 캐나다 매체 알팅스 등도 부분별 1위로 선정했습니다. 대우조선해양이 리튬 배터리 기반의 에너지 저장 장치를 본격적으로 연구합니다. 대우조선과 한화디펜스는 이를 위해 리튬 배터리 기반 에너지 저장 장치 공동 연구 협약을 체결했습니다. 리튬 배터리 기반 에너지 저장 장치는 친환경 선박 기술에 관심이 높아지며 연료전지와 더불어 차세대 선박 에너지원으로 각광받고 있다고 대우조선은 설명했습니다. 양사는 선박 내 발전기와 전력 부하를 최적의 상태로 제어할 수 있는 제품을 개발할 예정입니다. 이 제품은 선박 운항으로 발생되는 오염물질 배출량을 크게 줄이는 동시에 연료 사용 절감 효과가 기대됩니다. 이어서 이 시각 간추린 뉴스입니다. 현대차는 11일 미국 연방정부 부처인 에너지부와 수소와 수소 연료전지 관련 기술 혁신과 저변 확대를 위해 양해각서를 체결했다고 밝혔습니다. 안랩의 지난해 영업이익은 185억 원으로 전년보다 4.3% 증가했고 매출은 1,670억 원으로 전년 대비 4.5% 상승했습니다. 웅진싱크빅은 웅진싱크빅 AI의 가입자 수가 출시 1년 만에 7만 명을 돌파하고 연매출 500억 원을 넘어섰다고 밝혔습니다.
앞으로 개발 제한구역을 해제해 도시개발사업 등 공익사업으로 추진할 때 해당 지역 주택 소유자가 시군군의 다른 인근 그린벨트 지역으로 주택을 옮기는 이축이 허용됩니다. 이데일리엔 장중에 살펴보는 주요 경제 뉴스 함께 확인해봤습니다. 네, 화요일 오전 고수의 관심 종목 여러분들과 1시간 동안 함께 봤습니다. 고수의 픽은 매일 오전 아침마다 홈페이지에 퀴즈들이 올라오고 있으니까요. 방송으로 힌트 얻으시고 퀴즈 맞히셔서 주식 투자에 많은 도움 되시길 바라겠습니다. 자, 그리고 종목 상담뿐 아니라 더 자세한 주식 정보가 필요하신 분들은 노란통 메신저 고수의 관심 종목 오픈 채팅방으로 들어오시면 되고요. 이 오픈 채팅방 들어가는 방법을 잘 모르겠다 하시는 분들도 샵 3772번으로 참여 요청 문자 보내주시면 되겠습니다. 자, 그럼 저희는 내일 오전 10시 50분에 다시 돌아오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함께해 주신 여러분 고맙습니다.